포리타에서 SDB 클라우드 플랫폼 개발을 맡고 있는 임상석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더 이상 단순한 운송 수단이 아닙니다. 수만 개의 센서와 제어기가 실시간으로 반응해서 데이터를 생성하는 지능형 고성능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SDB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비클 컴퓨터에 엣지 기반 컴퓨터를 도입은 자동차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종류는 더 다양해지고 이를 통해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으며 데이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포리tat이 이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전송하고 가공하고 API를 개발하기 위해서 제공하는지를 엔드-투-엔드 관점에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의 활용 출발점은 단 하나의 핵심 목적입니다. 운전자의 안전 확보입니다. 포리tat은 이 데이터를 통해 자율주행 기능을 고도화하고 스마트 시티 솔루션을 포함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R&D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을 위해서는 예측 가능성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위험운전 여부를 사전에 감지하고 즉각 판단해서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해야 되고 누적된 데이터는 분석을 통해서 안전운전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율기능의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운전 중인 자동차에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지속적으로 MLOps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함으로써 자율주행의 알고리즘들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술들은 스마트 시티 솔루션에 사용되어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 연계, 그리고 렌탈카 서비스, 그리고 감가상각 비용 등을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태어나고 성장하고 소멸합니다. 그 고유의 생명 주기를 갖는 것이죠. 차량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는 생성되는 순간부터 저장, 가공, 분석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 폐기를 하게 되는 라이프타임을 갖게 됩니다. 이 전체 라이프타임 관점에서 포리tat이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리tat이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그렇다면 안전운전은 차량 데이터로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요? 이런 안전운전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지표와 SDB 차량에서의 고도화된 지표입니다. 먼저 차량의 원천 데이터는 비클 API를 통해서 수집이 가능합니다. 이런 비클 API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는 전통적인 지표,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속도, 가속도, 그리고 차선 변경, 급가속, 급출발, 페달 브레이크 압력들이 사용되고 이러한 지표들은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도 이미 정의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SDB와 AD의 차량에 특화된 고차원 지표들입니다. 200탑스 이상의 강력한 엣지 컴퓨팅 파워를 활용하여 운전자의 상태, 졸고 있는지 아니면 딴청을 부리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중인 차량은 전면에 어떤 차량이 있는지, 거리가 무엇인지,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는지, 신호등은 무슨 색인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즉, 차량으로부터의 센서 데이터에 더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인지한 환경 데이터를 통해서 전체 사고 환경 또는 어떤 이벤트 환경에 대해서 그 문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보를 활용해서 특정 이벤트에 주어진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안전운전 알고리즘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라면 모든 데이터를 성능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분석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규모가 매우 방대하고 실제 수집, 적재, 가공하게 되면 매우 네트워크와 스토리지 비용이 효율적이지 않게 됩니다. 그 비용은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적화하기 위해서 포리tat에서는 데이터 속성을 보고 세 가지를 크게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볼륨, 벨로시티, 그리고 버라이어티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의 규모입니다. 일반적인 SDB와 AD 차량에서는 8개 이상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이런 차량은 분당 수백 메가, 100메가바트 이상의 차량의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만약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한다면 이 데이터는 수백 테라바이트에 이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벨로시티입니다. 차량의 많은 센서 데이터들은 120Hz라는 고주기로 데이터를 생성해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공하고 그리고 그 고주기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전용 쿼리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속 분석 인프라도 필요합니다. 이런 거에 맞춰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의 버라이어티입니다. 차량에는 수만 개의 시그널이 있고 저희도 데이터를 분석할 때 어떤 특정 이벤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1000개에서 3000개의 시그널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시그널을 사용해서 분석을 할 때 차량의 어떤 공급사, 부품 종류에 따라서 그거의 표준 포맷 유닛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을 표준 모델로서 제공을 함으로써 데이터 분석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비용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걸 위해 플릿 데이터 모델이라는 표준화된 데이터 모델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클라우드로 올려서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뭔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소진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에서 10초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벤트 분석입니다. 특정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자세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스냅샷을 가지고 분석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것. 그리고 이전 세션에 소개드렸던 MLOps 파이프라인은 차량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레코딩해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클라우드에서 애플리케이션까지 전체 데이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세 가지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어티의 특성을 발휘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였고 크게 세 개의 파이프라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차를 보시면 차량의 모든 데이터는 비클 API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데이터를 올려야 될까요? 그 데이터는 매우 방대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정책에 따라서 정책에 맞는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전송된 데이터는 첫 번째로는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1에서 10초 수십 킬로바이트의 데이터들 제이슨 형태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이 파이프라인 상에서는 일부 유실을 허용하더라도 고객이 빠르게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구성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벤트 파이프라인은 일반적으로는 카메라의 데이터가 포함된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100에서 150메가바이트의 데이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주기 데이터이기 때문에 전용 쿼리 엔진으로 그걸 적재를 하고 데이터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MLOps 파이프라인용 데이터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와 솔루션들은 밖에 체험존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들입니다. 지금부터는 차량 데이터와 그것을 수집하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스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크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WS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고 MLOps 파이프라인은 온프라미스에 구축을 했습니다. 총 3개의 파이프라인은 수십 킬로에서 수 테라바이트까지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실시간 데이터 라인은 일반적으로 수십 킬로바이트에서 수백 킬로바이트가 되는 실시간성 데이터를 전송하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일반적인 프로토콜은 전송 제어를 위해서 MQTT를 사용을 하고 실제 데이터 페이로드는 gRPC를 통해서 클라우드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송된 데이터는 몽고DB를 포함한 No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저장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실시간으로 서빙을 하기 위한 전용 서비스 플랫폼인 비클 데이터 플랫폼으로 전송을 해서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에 또는 엔터프라이즈 고객용 애플리케이션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벤트 기반 파이프라인입니다. 자율주행의 해제, 어떤 급정차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이유는 굉장히 고주기 데이터를 포함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120Hz가 넘는 데이터, 최대 넘는 데이터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데이터 정책에 따라서 그 스냅샷을 전송을 하지만 최소 사고 전과 사고 후 40초가량의 데이터를 스냅샷을 만들어서 전송을 하고 이거를 분석하는 전용 엔진들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시뮬레이션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ML 학습용 파이프라인은 원천 데이터의 규모가 매우 큽니다. 운전하는 길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LTE를 통해서 적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를 적재하기 위해서 엣지 클러스터를 저희 구축을 하고 SSD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에어플로우를 통해서 클라우드로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송된 데이터는 가장 먼저 비식별화를 수행을 합니다. 비식별화를 수행하고 그 안에 있는 각종 퍼셉션 정보에 대한 레이블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에서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메타데이터를 축출하고 비주얼 서치와 같은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검색 엔진에 메타데이터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용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고성능 고용량 온프라미스 스토리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 레이블링된 데이터와 함께 원본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그렇게 전송된 데이터는 ML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ML 트레이닝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수십 킬로바이트든 수백 메가바이트든 그 이상이든 어떤 데이터를 적재를 해야 될까요? 네트워크와 스토리지 자원을 고려하면 모든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진 않지만 비용이 수백억에서 수천억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안전, 그리고 제품의 어떤 기능 개선, 그리고 사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를 선별적으로 수집해서 올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포리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데이터 수집 정책 기반 데이터 수집하는 에이전트와 클라우드 시스템입니다. 본 그림에서와 같이 다양한 데이터 수집 정책을 수립을 하고, 이런 수집 정책들은 차로 캠페인 기반 배포 시스템을 통해서 차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은 생각을 해보시면 차량의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동안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 중일 때, 아니면 테스트 차량으로 운행 중일 때, 고객의 인도대에서 도로에 주행을 하고 있을 때, 또는 렌트카 회사에서 B2B 고객에 판매되었을 때, 각각의 서로 다른 정책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런 서로 다른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동시에 배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꼭 필요한 데이터만 수집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자체는 크게 정책 스키마 3개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메타데이터, 어떤 정책에 대한 버전 관리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컨텐츠 영역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어떤 주기로 수집할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부분.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하고 어떻게 클라우드로 전송할지를 기술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개 이상의 중복된 정책을 배포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 있고, 아래는 그 예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일반적으로 판매하면 고객이 스스로 자기 차량의 위치에 대한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어떤 차량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어떤 위치 정보, 헤딩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차량이 엔터프라이즈 고객에 판매가 되었다면 엔터프라이즈 고객사와 협약을 통해서 추가적인 정책이 배포될 수 있습니다. 이런 추가적인 정책으로는 뭔가 차량의 시동 상태, 트렁크의 상태들이 포함될 수 있고, 그 고객사에서는 맞춤형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차량에 내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할 때는 어떤 IMU 정보나 페달 시프트 정보를 고주기로 수집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정책도 또한 테스트 차량이라든가 R&D 목적으로 내려서 단일하게 관리하고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스키마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스키마는 지금 어떤 컨텐츠를 수집할까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폴리시가 있는데, 이 글로벌 폴리시에는 40초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래 수집하고자 하는 모든 데이터는 40초 동안 메모리에 저장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는 이제 휠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휠을 1초에 10번씩 수집하도록 하는 정책을 아래와 같이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언제 전송할 건지, 이벤트가 발생하고 10초 후에 전송을 해라 라고 명시되어 있는 기술이고, AWS S3에 전송을 하고 인크립션을 하고 제이슨 포맷으로 전송을 해라 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폴리시를 적용을 하면 차량에서 매우 급한 브레이크 패들이 밟혔을 때 앞으로 전 30초, 후 10초의 데이터량을 제이슨으로 압축해서 클라우드로 전송하게 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클라우드의 정책은 차량에서 개발된 러스트 에이전트에 적용이 됩니다. 이런 정책은 차량의 에이전트의 변경 없이 동적으로 로딩이 돼야 되고요. 그거의 실제 코드를 일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SQL 스타일의 엔진을 러스트 에이전트는, 차량 수집 에이전트는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QL 쿼리문의 일부이고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모니터링에 필요한 차량 정보들, 그래서 헤딩 정보, 위치 정보들을 포함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어떤 사고에 대한 위험력을 분석하기 위한 어떤 IMU 정보라든가 페달 시프트 정보,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안전운전 알고리즘용 에이전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생성한 위험운전 분석한 데이터를 수집하라는 수집해서 클라우드에 전송하라는 문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SQL은 동적으로 적재가 되기 때문에 러스트 에이전트의 재구동이나 아니면 차량으로의 OTA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그대로 노출하는 것은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매우 어려운 난제에 봉착합니다.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핸들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클라우드 사이드에서는 FDM이라고 하는 플릿 데이터 모델의 정교화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파이프라인에서 올라오는 모든 데이터는 변환을 통해서 이와 같이 컨버팅 과정을 거칩니다. 오른쪽엔 차량의 PRND 값, 속도 값들이 있고요. 이것들은 차량에서 정의한 메타데이터의 규정, 그룹, 엘리먼트, 유닛 이런 딕셔너리에 따라서 오른쪽과 같은 제이슨 데이터 형태로 변환이 되고 다시 이것들은 스토리지 포맷에 맞춰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서빙은 이런 데이터를 읽어서 REST API냐 아니면 타임 시리즈 API냐에 맞춰서 제공이 되게 됩니다. 전체 파이프라인을 묶어서 포르자에서 만든 러닝 머신을 위한 빅데이터 루프의 개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심에는 플레오스 플릿이 있고 플레오스 플릿이 있습니다. 모든 자율주행에 학습된 데이터는 학습용 데이터는 MLOps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모델은 플레오스 플릿을 통해서 OTA로 배포가 되게 됩니다. 다시 플레오스 플릿에서는 공장 중에 생산 중인 차량 또는 도로에 주행 중인 차량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미션과 함께 만들어서 차량으로 내려보내게 되고 그렇게 통해서 수집된 차량은 다시 AI로 분류를 통해서 자율주행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미션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루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파이프라인이 종단의 스토리지와 쿼리 엔진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비클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는 두 개의 그룹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1초 단위 데이터도 있지만 120Hz가 넘는 고주기 데이터도 조회를 하고 다양한 쿼리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컬럼형 데이터베이스,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하이브리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플릿 AI API입니다. 자연어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없더라도 자연어 기반으로 데이터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도록 플릿 AI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플릿 AI API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확장하였습니다. 플릿 AI는 왼쪽 상단에 보시면 각종 클라우드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만들어진 서비스 데이터를 준실시간으로 중앙 집중형 지식 DB에 적재를 합니다. 이런 플릿 AI는 이런 지식 DB와 제공하고 있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 API를 통해서 사용자가 질의한 자연어를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자연어 질의에 대해서 응답을 생성해 주게 됩니다. 이런 모든 기술은 LLM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API는 매우 일반적입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 API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보듯이 REST API 엔드포인트를 제공을 하고 어떤 차량의 식발자 그리고 시간에 대한 어떤 레인지를 전송을 하면 오른쪽과 같이 타임 시리즈 타임 스탬프와 함께 그 값들이 보내주는 굉장히 일반적인 데이터입니다.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이런 형태의 REST API로도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복잡한 필터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플릿 AI API 개발해보신 분들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챗GPT 같은데 많이 제공을 하고 그와 흡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에서 운행 중인 차량이 몇 대지라고 자연어로 질의를 하면 왼쪽과 같이 자연어 질의가 플릿 AI API로 전달이 되고 그 결과가 다시 자연어로 응답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서울에는 30대 차량이 운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송받은 데이터를 어떻게 할지 본 화면에서는 단순히 화면에 출력해라는 액션이고요. 아니면 이걸 기반으로 후속 액션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어떤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어떤 액션 시리즈를 만들 수 있고 그것 또한 같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개해드린 두 가지 API를 통해서 플릿 솔루션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클 데이터 트윈입니다. 여기에 보여드린 데이터는 실제 저희가 전시 중인 차량을 운행해서 얻은 데이터이고 보시면 판교 포스트닷 사웃 인근을 주행을 하였습니다. 그 주행 동안 발생한 어떤 주행 거리, 자율주행 여부 그리고 그때 기억값들을
실시간으로 또는 분석적으로 후행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드라이빙 이력을 볼 수 있고요. 드라이빙 이력 같은 경우에는 뭐 헤딩 정보, 스피드 정보,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 정보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플릿 AI API를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개발한 솔루션입니다. 이 도구는 사고 발생, 자율주행 해제 등이 클라우드 사전 정의 이벤트가 감지되었을 때 그 이벤트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수집해서 LLM을 통해서 플릿 AI를 통해서 다 요약을 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과 같이 브레이크 페달을 매우 급속히 밟은 상황이고요. 이때 그 상황에 대해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 API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조회하고 그거를 자연어로 아래와 같이 왼쪽과 같이 다 요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은 이때 상황에서 했던 비디오를 직접 플레이할 수 있고요. 동시에 이런 비주얼 서치 기능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영상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메타데이터화해서 검색 엔진에 착수하기 때문에 눈 오는 도로를 찾아줘라고 하면 이렇게 이런 영상들이 찾아질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안전운전 지표 분석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도구는 운전자가 얼마나 위험하게 운전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도구입니다. 왼쪽에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했는지 판단하는 게 있고, 실제 각각의 도로교통안전공단 플러스 SDB 지표를 통해서 스레스홀드 값이 넘는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고요. 본 자료에서는 저희가 현대차 트랙에서 위험운전을 좀 의도해서 다양한 위험운전 패턴들이 발생이 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포리스타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고, 이걸로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들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부터 Q&A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하나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주기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솔루션으로 구축하셨나요? 저는 이제 분석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와 컬럼 위주의 데이터베이스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클릭하우스라는 오픈소스를 활용을 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임상성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발표해 주신 임상성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